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월 2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때를 봐서 건의하겠다. 그 말에 나와서 발칵 뒤집혔죠. 여러 가지 찬성, 반대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목표가 뭐냐, 어떤 노림수가 숨어있느냐 이런 해석, 또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이 특사를 할 때다 아니다 여야 모두 나눠서 이렇게 여야 각 당에서도 당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은 특사를 해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또 반대를 하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이낙연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자중 질환도 막 일어나는데 결국 목적은 분명합니다. 딱 목적 두 가지가 있고 일부 그런 자범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사실상 문재인, 이낙연 두 사람이 서로 물밑 교감을 해서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니까 선거를 책임지는 건 정당입니다. 정당이니 지금 선거에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 이후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밑자락을 쫙 깐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 이야기도 있었고 특사 이야기도 있었고 보석 이야기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한번 술술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제가 이낙연의 건의 문재인과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제 선거권의 혼술에서 설명드리고 나서 댓글에 그러면 당신은 사면에 반대하느냐 자 이렇게 댓글을 제가 봤는데 아닙니다. 사면 진작 했어야죠. 전두환 대통령도 2년 정도 있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두 번째 다시 구속됐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이 확정이 됐죠. 끝나면 그때까지 형기를 채우면 95세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 확정이 되면 87세가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속히 또 건강도 좋지 않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어떻게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보더라도 석방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만 제가 어제 주안점을 둔 것은 갑자기 정권에서 박근혜 특사, 이명박 특사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혼란스러우니 술술 풀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석방의 당위성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수용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이 되는데 형기가 만료가 되기 전에 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네 갈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뻔했던 일도 있는데 하나는 수감자가 외부에 입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석, 형집행정지, 특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재작년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에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성모병원에 입원을 해서 78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수감자의 외부 입원은 교도소장이 직권입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외부 입원을 했고 그때 담당 의사가 2-3달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78일 동안 있다가 그때 당시에 또 진보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둘러 다시 수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만 가능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이것은 형이 확정이 됐으니 해당이 안 되고 14일날 이번 14일날 대법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른바 그 사건의 형이 다시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열려서 확정이 되면 이 보석 대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집행정지 이 형집행정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3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3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 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자, 그런 그 보도들도 있었고 지금 지나서 보면은 그때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허가하지 않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에 2번 시도를 했고 2019년 말에 또 2019년 연말에 병원에 있을 때, 성모병원에 있을 때 11월부터 있었죠. 성모병원에 있을 때 다시 형집행 정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보도를 제가 찾아보니 이 여권에서 어떤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의 반대로 형집행 정지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암시를 줬기 때문에 형집행 정지 신청을 포기를 했다. 연말에는 2019년 연말에는 그러고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받아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작년 3.1절 특사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때 형집행 정지는 포기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한다는 기쁨을 받고 이것이 당시 언론의 보도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그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2019년에 2번의 또 형집행 정지 신청이 있었죠. 첫째 4월 25일 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단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죠. 자, 4월 25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불허했습니다. 불허. 형집행정지 안 돼. 그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또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정상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불허를 했습니다. 형집행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쭉 나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연령 70세 이상인 때 그때 지금 52년생이니까 그때는 70은 안 됐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계 좀비 속에 연령 70세 쭉 있고 마지막에 7번째에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래서 그때도 언론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1번 형의 집행으로 인한 그 현저히 건강해하거나 이것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면 기타 중대한 사유 정말 국민 통합을 해야 되고 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큰 죄를 중전을 저질렀느냐 그런 여론도 있으니 석방을 해야 된다. 자, 그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때 보통 10명 안팎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그 검찰청의 검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죠. 의결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때 4월달에 2019년 4월달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그런데 그것을 최종 결정에 그냥 심의위원회가 하는 대로 불러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상황은 상당히 특별한 상황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이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다 해서 구속을 하고 그런 사건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결제 해제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윤석열이 다 이렇게 위촉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징계위를 그 징계를 제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다 꾸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은 당연히 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최종 결정은 뭐 형식은 이렇지만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하기 때문에 청와대 기류가 그렇지 않아서 윤석열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월에 있었는데 두 번째 형집행 정지 신청. 그때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허됐습니다. 그때 불허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최종 결재권자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성범, 현재 법무연수원장이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조국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수사 이렇게 하다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천승진을 했죠. 자천됐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배성범, 윤석열 사단이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는 공식 신청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서울총무병원에서 병원에 나온 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권의 관계자가 기침을 하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니까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음 특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런 기사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죠. 전부 다 탄핵 과정하고 막 연결이 되고, 그때 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어쩌면 청와대, 제 뒤로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의 지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석방을 마음대로 못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 거의 뻔합니다. 거의 그런 기류가 있었겠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 형식상으로는 그때 보도가 된 것도 보면은 형식상으로는 윤석열이 막았다, 불허했다 이렇게 그때 일면 톡 기사로도 막 나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다시 2020년에는 뭐 형집행정지 이런 신청은 없었고 작년에 4.15 총선 때 특사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아까 마지막 방법이 특사, 대통령의 고유건 아니죠. 특별사면이라고 했는데 4.15 총선 때 특사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아마 이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 선거 전에 여당이 불리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면서 중도층으로부터 국민통합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또 보수 쪽에서는 탄핵 찬반이 다시 논쟁이 불붙어서 분열이 되는 그런 것을 노릴 것이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 선거에서 자신이 생긴 여당이 그렇게까지 석방 안 했습니다. 그때도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면은 이 보수는 좀 분열이 되겠지만은 기존 열성 지지층들이 이탈을 한다. 항의를 한다. 반발을 한다. 문재인, 대깨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박근혜를 석방하면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드디어 새해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이낙연이 건의 이렇게 했습니다. 석방 건의, 특사 건의. 그러니까 청와대 어제 반응이 좋은 말씀이다.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호응을 하는 맞장구를 치는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그전에는 아주 원론적이었는데 상당히 호응을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12월에 문재인, 이낙연 두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또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도 분담을 하면서 그럼 당신이 먼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 내가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밟자. 그러면은 일단 당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에서 뭐 그런 대승적 건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큰 결단을 내렸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일부 극성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거에 이기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림수가 뭐냐? 노림수. 갑자기 건의를 하는 노림수.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또 더 멀리는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직후에 지방선거까지 다 노리게 되면은 일단 중도층을 흡수를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양극단으로 안 하고 우리도 이렇게 좀 전임 보수 정권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선 때 써먹으려다가 못 써먹었던 야권 분열.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MB 박근혜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하니 거기에 대해서 막 찬반이 일어나면서 야권이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박근혜 리스크는 아직도 국민의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겸사겸사 부수적 효과도 생깁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 전국 현안이 되면서 국정 실패 책임론이 지금 한창 불고 있었죠. 집값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대처, 백신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 상황인데 갑자기 MB 박근혜, 특히 박근혜 특사 이것이 전국의 하도가 되면서 그것 국정 실패론이 묻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에 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미애가 사실상 곧 사퇴를 하죠. 후임이 정해졌으니. 자, 그런 상황으로 일단락 짓는 그 과정에서 대신 그것을 대체할 아젠다를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 국정실패 책임론도 같이 묻히고 선거에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노림수를 가진 다목적 포석용 특사론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냐, 시기가 언제냐. 자, 이 문제인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레임덕이 찾아오고 이 상태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뭔가 국민 전환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아마 전격 사면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전격 특사 14일 2주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특사를 할 수가 있죠. 특별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설날이 2월 중순입니다. 설날 차례상 민심이라는 게 있죠. 명절 되면은 차례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시국 이야기,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의견도 교환하고 합니다. 그것이 여론이 돼서 명절이 끝나면은 그 여론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지지율 같은 데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 차례상에 모여서 여론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 여론이 집중되는 시기에 설날 차례상 민심에 박근혜 특사를 올리기 위해서 2월 중순, 1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그 직후보다는 2월 중순 설 연휴 그 직전에 2월 초순쯤에 아니면 2월 중순에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사면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지금 그 시점 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완전히 임박해져 있을 그런 시점에 중도층 표심 잡기, 또 그때 되면은 야권이 단일화 논의가 막 들어갈 텐데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 후보를 노리고 나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탄핵 때 국민의당 안에 탄핵 추진단, 박근혜 탄핵 추진단까지 꾸리면서 그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안철수 쪽과 국민의힘의 친박 쪽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서로 찬성 반대, 이 책임을 다시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죠. 지지율 떨어지는데 반면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상당히 가파르게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돌풍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다른 카드, 박근혜, 이명박 특사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할 때, 박근혜 탄핵을 할 때 뭐 수사를 하면서 법적인 토대를 제공을 했죠.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공소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쪽이 만든 공소장을 가지고 그런 박근혜 다시 사면이 되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이야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집행정지 불허한 것, 물론 이것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독자적 결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때 신문에 다 일면 톱으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리한 여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석방이 돼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독선 독주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들을 덫을 막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피해야 된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의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정치적 노림수 그것과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근근의 혼술이었습니다.